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닷깨기의 수다쌤입니다.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검산해야 하는 이유. 자, 검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형근이 생기는 이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우리가 논리 전개를 나갈 때, 자, 동치 관계를 유지하느냐. 동치가 즉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이것을 유지하면서 가느냐, 또는 충분 조건만을 유지하면서 가느냐, 충분 조건을 사용하느냐. 자, 요것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거든요. 자,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x가 1이라는 게 있어요. 자, x는 1. 자, 양변을 제곱했어요. 그럼 x제곱이 1 됐죠? 자, 양변에 1을 빼줘서 x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을 인수분해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여기 시작 볼게요. 자, 시작이 지금 x는 1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가 얻은 결론이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결과를 얻었죠. 그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1부터 시작했는데 왜 1 이외에 마이너스 1 이걸 왜 나왔냐 이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제 무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이제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일단은 그냥 새겨 들으세요. 자,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무연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x가 1일 때 양변 제곱하는 거는 되죠. 자, 근데 거꾸로 x제곱이 1일 때 x는 1이 될까요? 자, 이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 뭐냐면 충분 조건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되기 위한 이렇게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쵸?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좀 충분 조건만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단계 볼까요? 그 다음 단계는, 자, 요거 양변에 1씩 빼준 거죠? 이거면 이것도 되고, 거꾸로도 돼요. 동치관계.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자, 요 식 인수분해한 것도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치관계가 유지됐고요. 자, 이거 푼 것도 동치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다 동치관계인데 여기서 충분 조건을 한번 썼죠. 그쵸? 이 충분 조건을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진리집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요. 이렇게 P의 진리집합이 있고요. Q가 이렇게 있어요. Q가 있을 때 P면 Q에다가 자, 참이 되는 거예요.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충분 조건이 되면은 진리집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P면 Q. 자, P면 Q니까 P랑 Q랑 같은 집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P면 Q, Q이면 P가 만족하려면 같은 집합. 이럴 때는, 자, 진리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기존의 그 전 거랑 후 게 똑같아요. 근데 충분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맨 처음 1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쵸? 근데 충분 조건을 사용하는 바람에 여기서 뭐가 생겼다? 이 단계에서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뿐이었잖아요. 그쵸? x는 1. 그래서 1만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무연근이 되는 거예요. 무연근이 나오는 이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동치 관계를 유지하면요. 자, 검산을 안 해도 돼요. 검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충분 조건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집합이 나올 수 있어요. 진리집합이. 그래서 원치 않는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산을 해야 합니다. 무연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1처럼. 그죠? 진리집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 보다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X라고 하고 문제를 풀 때 있죠. X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구하고자 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X, Y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는 검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할 때. 자, 이럴 때는 검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X를 누르면요. 자, 설정 자체가 무연근을 가질 가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두면요. X는 미지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 평면이 있다고 쳐요. x좌표, 뭐, y좌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어떤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둔다, 또는 x, y라고 둔다. 여기를 x, y라고 두면요. 이 설정 자체가 이걸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조건을 적용해서 범위를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유형은 자 처음에 미지수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어떤 것들로부터 동치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면은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두자 뭐라고 하자 이렇게 미지수로 두는 순간에 벌써 범위가 커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줄여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보통 식 한 개당 한 차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식을 하나 쓰면은 예를 들어 평면에 있던 애들이 어떤 선의 위에 있게 되고요. 또 식을 하나 위에 적용하면 점이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 하나를 보통 적용하면 차원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산을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검산을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 과정에서 이 동치 관계를 정확히 따진다는 것은 자, 매우 어려워요. 좀 귀찮은 일이에요. 이런 거 전개시킬 때 우리는 충분 조건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충분 조건에 익숙해져 있고 자,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생각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반 한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것에 이런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빨리빨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일단 문제를 풀고요. 그다음 후에 검산하는 거. 자,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정확히 뭐 검사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계를, 단계를 다 이 정확한 동치를 유지시키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요. 자, 무연근이 왜 나오는지, 그쵸?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